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 권효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아예 세 단원이죠. 자, 이 단원의 이제 일반 피해라는 부분으로 산림 보호학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가 가장 큰 이제 인위적인 어떤 산불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건데, 산림 보호학은요, 처음에 일단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이때 일단 말 그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피해 종류라든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떤 피해 종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단원도 사실은 좀 암기가 많이 기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피해, 자, 인위적인 피해 파트부터 해서 산림 화재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화재, 말 그대로 산에 우리가 산불 난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일단은 원인이 어떤 게 있는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니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요인을 나눕니다. 어쨌거나 산에 나는 게 사람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혹은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마찰에 의한 열 때문에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 요인부터 보니까 벼락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수목관의 자연 마찰, 자연 발화 같은 거, 자, 그리고 지면 낙엽에서의 자연 발화 같은 종류들이 있겠다. 자, 인위적 요인으로는 당연히 등산객들, 사람들이 산에 갔을 때 어떤 담배꽁초, 담배불로 인한 그런 그 산불이 있겠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의 고압 전선의 누전, 이거는 산에 보면 우리가 고압 전선 송전탑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그 기계적 어떤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산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양시 발생되는 총포의 불, 이것도 산양시 우리가 보통 총을 쏜다라고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어떤 불 때문에 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게 근데 담배꽁초도 그렇고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안 돼요. 작은 불로 시작하기 때문에 눈에 확인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나중에는 큰 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산에는 어쨌거나 이게 탈 수 있는 발연성 그런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마른 낙엽 같은 거 있으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바람이 분다든지 나무가 자체도 불에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보시면, 자, 니은 1년 중에서 산불은 자연 습도가 가장 낮은, 자연 습도가 낮다는 건 그냥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뭐다? 사계절 중에, 국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많은 발생을 하는 것은 언제다? 봄철이다. 자, 그리고 월로 따졌을 때는 1월에서 2월, 3월에서 4월, 7월에서 8월, 10월에서 11월 이런 식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 4월쯤이 해당되는 봄철이 가장 발생률이 높다. 자, 그리고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일사량이 많고 건조한 오후 시간으로 따지면 2시에서 4시 정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리고 산림화재는 등산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다? 발생 빈도의 절반 차지한다. 50% 정도. 자, 그러면 산림화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언제? 계절적으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람의 어떤 실수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큰 불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그리고 월로 따지면 4월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거. 자, 그리고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낮 시간인 2시에서 4시. 이게 낮 시간 같은 경우 햇빛을 받다 보니까 이 자연 습도 자체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습도는 건조한다고 보시면 되죠. 상대 습도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건조하다. 자, 그리고 등산객의 보통 부주의, 실수, 담배꽁초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요리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등산 가서 가끔씩 우리가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실수 때문에 그리고 또 실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쨌거나 산림화재 원인은 대략 이런 식이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화재 피해를 보면은, 자, 임목 부분이 있고 임지 부분이 있고 기타로 보통 분류를 했어요, 저는. 자, 그래서 나무에 발생되는 어떤 피해가 있겠고, 그리고 땅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고, 그 외쪽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건데, 자, 임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 목재 손실, 당연하겠죠. 목재 자체가 일단 타니까 목재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병충해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났을 때 어쨌든 나무가 좀 약해져요. 그럼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예로는 불이 나고 나서 발생되는 어떤 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라고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발생하는 병들이 있구나. 자, 그리고 인목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다. 당연하겠죠. 타버렸으면 강도도 약해질 거고 뭐 외관성으로 좋지 않을 거니까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다. 자, 임지 보겠습니다. 임지 땅 부분은 자, 낙엽층이 소실되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낙엽층이 소실되고 이화학적 성질이 약화된다고 했는데, 이화학적 성질이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양분이에요. 우리가 좀 유기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없어지겠죠. 낙엽층은 이게 나중에 그 분해자라고 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비료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낙엽이 썩어서 결국엔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돌아가게 되면 이걸 결국 나중에는 양분이 돼서 나무가 다시 사용하는 순환, 탄소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니까 쓸 수 있는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적 성질이 약해진다, 유기물이 줄어든다, 양분이 줄어든다, 지력이 감퇴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아래쪽 유기양분의 손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용 일치하고, 자, 그리고 지표 유하수라고 해서 지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 유하수가 증가한다. 지표에서 이렇게 가라앉는 것, 뭐 빠져나가는 물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게 된다. 왜냐, 그만큼 막아줄 수 있는 뿌리라든지 뭐 살아있는 것들이 잘 없으니까 낙엽층도 소실됐고 물이 그만큼 더 잘 빠지게 되더라. 자, 기타는 경관의 파괴, 이거는 미관상 문제가 되겠죠. 수원의 고갈, 물이 잘 빠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처 파괴,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홍수의 발생, 홍수 발생은 뭐 물이 잘 빠지는 원인도 있겠지만, 물이 많이 왔을 때 물을 잡아주는 수원 함량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나오고 나면 뭐 낙엽도 없고 풀도 없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어쨌거나 막아줄 수 있는, 수온을 잡아줄 수 있는,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려가면은 산림 화재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자, 산림 화재의 종류, 우리가 그냥 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산불 났네, 끝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불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혹은 어디서 시작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간다든지, 하여튼 그 발생 부위와 종류라든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또 달리 붙였어요. 달리 붙였는데, 그래서 산림 화재의 종류로 물어보면 일단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그거를 지표화, 수관화, 그리고 지중화로 보통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화재 종류는요, 여러분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류 네 가지 일단 암기하셔야겠고, 그 네 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은근히 이 두 개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자, 이번 기회에 키워드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일단 책을 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화는 말 그대로 지표예요. 지표의 낙엽과 지피물 등의 화재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등산객의 부주의에 의해서 흔하게 발생된다. 지표화는 그냥 말 그대로 뭐다? 그냥 땅에서 발생하는 거, 지표화. 자, 수간화, 나무, 자, 여기서 간은요, 줄기간자예요. 그래서 나무 줄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로 지표화에 의해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땅에서 발생됐는데 이게 불이 이제 위로 타고 올라가서 가지 쪽으로 붙는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수관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수관화가 있습니다. 잇목의 상층부를 태우는 것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조림 파트 할 때도 수관이라 해서 위쪽에 있는 갓관자라고 해가지고 그 머리 부분을 했어요. 그 머리 숲을 막 이루고 있는 숲을 층 같은 거. 자, 그래서 잇목의 상층부를 태우는 것으로 발생 시 진화가 어렵다. 우리가 산불 중에서도 진화가 어려운 게 어느 거? 수관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화, 지표 낙엽층 아래요. 지표는 지표인데 약간은 땅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낙엽층 아래 부식층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한 번 발생 시 오랜 시간 연소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불이다. 자, 특징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어쨌거나 우리 정의나 정도에서 알았어. 자, 정의는 알겠어.
자, 산불 화재 종류는 지표화, 수관화, 수관화, 지중화가 있는데 지표화는 어쨌거나 지표에서 발생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간화는 나무 줄기로 발생하는 건데 보통은 뭐다? 이 지표화에 의해서 번지게 되는구나. 넘어오는구나. 자, 키워드. 자, 수관화는 상층부 태우는 거야. 근데 이걸 보통 잘 보셔야 돼요. 발생 시 진화가 어렵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산불의 종류 중에서 발생 시 진화가 가장 어려운 산불의 종류는 뭐다? 수관화. 고를 수 있어야겠죠. 자, 지중화 같은 경우 한번 지표 낙엽층 아래 어디서? 부식층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군불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고구마 굽는다고 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딱 흙 같은 거라든지 낙엽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 안에 불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불은 끝났는데 이렇게 짚을 들싸보면은 그 안에 이제 미약하게 이제 불 같은 게 보이는데 사실 그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연소하는 거고, 특징으로는 대신 뭐다? 국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불 종류이다. 외국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산림화재의 종류 중요하니까 종류와 특징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화재 영향인자라고 있어요. 영향인자. 자, 산림화재를 발생하는 건 알았어. 그 원인은 알았어. 그리고 종류도 알겠어. 자, 근데 어떤 영향인자가 또 이 산불에 영향을 줄까? 자, 보시면 일단 수종이 있습니다. 수종은 불에 대한 위험 정도는 양수가 음수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그리고 낙엽수가 상록수보다 더 높다. 결국 뭐다? 양수, 침엽수, 낙엽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더 산불 확률이 높다. 자, 양수 부분에 보시면요, 양수가 울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되기 쉽다. 울패도가 뭐라 했죠? 울패도는 이 산에 있을 때 어떤 가지가 엄청 빽빽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빽빽한 정도, 울창한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양수는 낮은 편이다. 낮다는 건 그만큼 공기 순환도 잘 되니까 건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건조되기 쉽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높다. 자, 침엽수, 화렵수를 비교해 보면요, 침엽수 수종의 수지 성분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 좋은 예로는요, 소나무 있죠. 소나무 우리가 송진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소나무에 상처를 내게 되면 나오는 액 같은 게 있어요. 그 수지 성분이라는데 그게 송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요거 불에 붙여보면요 되게 잘 탑니다. 진짜 우리가 본드 성분 같은 경우에도 발화성 물질이 있다 보니까 불 붙이면 되게 잘 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침엽수에 있는 이런 수지 성분은 불에 활활 잘 탑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잘 불에 대한 내성이 약한 편이다. 그리고 화렵수 중에서도 낙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어요. 낙엽수는 낙엽이 지는 거,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 있었죠. 자, 화렵수에서도 낙엽수가 상록수보다는 화재 위험성이 높다. 낙엽이 있으니까, 낙엽이 있다는 건 뭐다? 마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위험성이 더 높겠죠.